자, 봅니다. 자원. 자원이 영어로 뭐라고 했노? 자원. 미스 윤씨, 자원이 영어로 뭐고? 왜 이거 뭐지? 빨리 대답. 미국이 빨리 대답해. 자원. 자, 리소스라고 하죠, 리소스. 근데 자원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학교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요렇게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가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연에 있는 거. 이 빨간색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써먹을 수 없는 것들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렇게 쌤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방금 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랬지. 그러면 기술적인 의미의 자원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 이건 거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맞나? 그런데 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뭐냐면 돈 되는 아이들. 뭐라고? 너 대답을 안 하나? 대답은 해라. 돈 되는 아이들. 그럼 무슨 말이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너네가 어떤 개념만 안 헷갈리면 되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요 개념. 그럼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알겠나?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 있잖아. 근데 캐 안 캐? 안 캐. 왜? 캐봤자 캐는데 돈이 더 들어가거든. 캘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텅스텐이라는 거 있습니다. 텅스텐, 중석이라고 하는 거. 이 텅스텐이 옛날에 우리나라 수출 순위 넘버 3까지 가고 그랬거든. 근데 중국에서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캐 안 캐? 어차피 캐봤자 돈이 안 되거든. 그게 이 사이에 있는 이 개념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으면요. 이게 시험 문제에 트릭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헷갈릴만 하니까. 어디 파트? 요 파트. 기술적 자원은 되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인간 생활의 이렇게 봐봐. 경제 활동에 유용한 것이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고. 일상생활에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원?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특성은, 자, 첫 번째 가변성. 자, 원래 가변성이란 말은 가능하다. 뭐가? 변화가 가능하다. 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겠지.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해도 됩니다. 가치가 변한다. 뭐가 바뀐다고? 가치가 바뀐다. 왜?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예전에 이거 얘기해 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 윤모양 집 밑에 1000년 전에 우물 판다고 땅을 판데 무슨 시꺼먼 물이 나와. 우리 미스유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갑니다.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고 시꺼먼 거 나와. 당연한 거 아이가. 이사를 가겠지요. 냄새도 좀 나고. 근데 만약에 2025년 지금 남촌동 아파트 밑에 팠는데 뭐 시커먼 게 나와. 그럼 우리는 미스윤과 친하게 지내야 돼. 왜? 이 자원이 뭐지? 석유인 거야. 석유인 거야. 3년 전에 땅 파서 석유 나오면 뭐야? 이런데 어떻게 살아? 물이 없잖아. 이럴 건데 요새는 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낀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유한성. 매장량이 한정된 일정 시점에 고갈되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자원? 고갈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점이
지금과 같이 쓰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몇 년 뒤에 없어지요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이게 가치연수야. 가치연수. 자, 그러면 가치연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야, 상대값이야? 이 상대값이 돼야 돼. 왜? 새로운 매장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지금보다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이라고? 현재성. 그러면 현재성 쉽게 하면 이거야.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 편재성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라고 하냐면 자원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한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와야 되잖아. 사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유한성이라고 하면 고갈자원의 특징. 고갈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얘기해야 된다? 아, 이만큼 쓰면 어떻게 된다? 몇 년 뒤에는 얘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가치연수까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재성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편재성을 가지고 자원의 이동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연자원 파트는 수능특강 자료 가지고 할게요. 수능특강 자료 가지고. 자, 어차피 내용은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수능특강의 구조와 유사하죠.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에너지 자원부터 얘기합니다. 무슨 자원? 에너지 자원. 그럼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발전소 돌릴 수 있는 애들. 뭐라고? 발전소 돌릴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애들인지를 보라는 말이야.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애들인지. 자, 봐봐. 석유, 석탄, 화석에너지 플러스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인간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발전소 돌릴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동력은 발전소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일할 때 뭔가 재료가 된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 소비는 요새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1차 에너지. 그럼 1차 에너지가 뭐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앞에서 말했던 에너지 자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석 에너지의 특징이 뭐지? 화석 에너지의 특징? 환경오염 얘들은 기본적으로 얘들은 고갈 자원이야. 자체 연수를 가지고 있는 고갈 자원이란 말이야. 언젠가는 얘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 또 없어질 걸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근데 이게 돼, 안 돼?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친환경적인 뭐 어떤 걸 만들어내 그 사람은 바로 노벨상이고 앨런 머스크보다 돈을 더 벌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암기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수력, 원자력 순으로 많은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까지가 우리가 이때까지 대표적으로 썼던 아이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하고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앞에 보면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수력과 원자력보다는 에너지 그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원자력이 왜 맨 뒤에 있냐면 이 원자력 발전하는데 원자력은 거의 대부분 발전이잖아.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게 뭐지요? 우리 이과갈 친구들. 우라늄이잖아.
우라늄. 얘네들은 아주 작은 양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은 작은 거야. 작은 양으로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들은 뭐가 많다고? 이동량이 활발해. 특히 뭐 얘기를 하겠지? 어떤 게 큰 거? 어떤 게 큰 거? 편재성이 큰 거. 그러니까 뭐야? 석유나 천연가스의 이동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석탄 이동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이동 비율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석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산업용. 어디서 쓴다고? 공장에서 쓴다고, 공장. 공장이나 발전소. 알겠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 비중이 제일 많잖아. 화력발전소 전부 다 석탄으로 돌리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석탄의 중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석탄의 중요 키워드들. 그 석탄의 중요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산업혁명기라는 말이 나오면 석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산업혁명할 때는 전부 다 석탄으로 돌아가는 증기기관이었잖아요. 증기기관. 알겠지? 이거 중요하다. 산업혁명 얘기하면 석탄이다. 자,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에 비해서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석탄은 돌덩어리잖아. 땅 속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고체가 되려면 오래돼야 돼? 오래 안 돼도 돼? 오래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기 조선대의 매장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고기 조선 오래돼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뭐 중국, 미국의 에팔레치아, 그 다음에 호주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섬의 중국의 푸순. 중국의 푸순도 대표적인 석탄산지거든요. 알겠죠? 자, 근데 얘네는 현재성이 작은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수입하는 나라는 수입을 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석탄은 요 그래프가 나오면 중국이 석탄 생산량 1등이거든? 1등이거든? 1등인데 수입량도 1등이야. 그럼 무슨 말이겠노? 무슨 말이겠노? 그만큼 많이 쓴다는 소리야. 지구의 굴뚝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굴뚝. 중국만 어째 처리가 돼도 지구온난화가 살짝 해결될 수 있겠죠. 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요. 인도네시아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요거 두 나라. 알겠죠?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3 선배들은 이 수출국, 수입국을 가지고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탄 수입할까 안 할까? 석탄 수입할까 안 할까? 석탄 수입해요. 왜냐면 석탄도 등급이 나뉘거든. 등급이 나뉘는데 화력이 제일 좋은 게 화력발전소에 제일 좋겠죠. 역청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석탄이 역청탄이 안 나. 탄수화물량이 제일 높은 순도 높은 석탄이 역청탄이 안 나서 우리나라 화력발전을 하는데 쓰는 역청탄은 전량 호주에서 수입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석유. 석유는 어디에 많이 쓰지? 석유. 석유는 수송용이야, 수송용. 내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 부구로.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선생님 아직까지 집에 보일러 있잖아, 보일러. 석유 보일러 떼는 집도 많았거든. 근데 요새는 석유를 떼 안 떼. 거의 대부분 뭐야? 가스잖아, 가스. 알겠나? 그럼 집에서는 석유를 써, 안 써? 그러면 천연가스는 무슨 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노? 아직 안 배웠는데. 가정용일 거야. 천연가스는. 왜? 우리가 인덕션 쓰는 집도 있겠지만 가스레인지 아직까 쓰고 있잖아.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장 높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수출국 어디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맞지? 그래서 여기가 사정이 안 좋으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요즘 석유값 살짝 많이 올랐거든. 기름 넣으러 항상 고민을 해. 아, 이걸 만땅을 채워야 되나? 떨어질 때까지 한 조금씩 넣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얘네는 아직 고체가 됐어, 안 됐어? 고체 안 됐지? 그럼 땅 밑에 오래 있었겠나, 덜 있었겠나? 그러니까 신생대야. 신생대 지층에 무슨 구조? 상사, 배사 할 때 배사 구조에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 있는 이 배사 구조에 천연가스 층 위에, 밑에 석유층이 있거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있으면 뭐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신생대 지층을 찾아가자. 그럼 우리나라의 동해에서 천연가스가 나왔으니까 아 저기 캐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없죠. 없죠. 아마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세계 매장량의 47%가 서남아시아, 중동이나 페르시아만 연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크다? 현재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냐면 석유 생산량 1등 미국이거든요. 어? 왜? 미국이 왜 석유 생산량 1등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리기 시작해. 미국 1등 맞다. 그 다음에 사우디, 이라크, 중국도 석유 있대. 중국도 있대, 만주 지역에. 일본 애들이 만주국 설립하고 석유 판다고 막 만주를 들쑤시고 다니거든? 바보들. 조금만 더 깊이 팠으면 있었는데. 별 파갖고 발견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량을 하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요런 나라들 나와야 되겠지. 그럼 나라가 특징적으로 딱 보이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배웠을 때 뭐가 헷갈리냐면 천연가스 수출국이랑 헷갈리면 안 된대. 천연가스랑. 알겠습니까? 천연가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수입량은 역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중국이구나. 중국, 미국, 인도, 한국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나? 미국은요, 네. 생산에도 땄어요. 비축합니다. 뭐요? 비축한다고. 쟁여놓는다고. 근데 왜 오일 쇼크 왔을 때 미국도 휘청했다고? 오일 쇼크 왔을 때 미국이 휘청했던 거는 요거지, 요거. 수입량 2등이 미국이다. 이거 수입량이 준 거야, 이게. 그럼 비축해놓고 쓰면 어? 비축해놨던 걸 쓰면 근데 그게 얘네들은 일정한 양을 준비해 놓는 게 국가 정책인데 그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면 그것도 위기다,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천연가스. 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어디 위에 있다고? 석유층 위에 있댔지, 배사 구조에. 자, 선생님, 석유 공장에 쓸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한 번 있거든. 쓸 수는 있어. 근데 석유를 돌리면 공장 단가가 답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천연가스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짝 얘기했었죠. 무슨 용? 가정용. 비율이 높다. 산업용은 주로 발전소에서 쓰고요. 왜? 석탄이 문제가 많거든. 싸기는 한데 양도 많은데 뭐가 많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천연가스, 여러분도 한 번씩 저 버스 타고 다니면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를 무슨 무공해 저탄소 버스 막 이렇게 해놓는 거. 그만큼 천연가스는 뭐다? 뭐가 없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가정용에서는 쌤이 아까 뭐 얘기해야 돼? 보일러 얘기했었지? 근데 얘들은 기체잖아. 맞죠? 기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운송이 안 돼. 맞잖아. 기체니까 운송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헬륨가스를 풍선에 넣어서 들고 다니지 그냥 놔두면 이게 헬륨인지 산수인지 모르고 그냥 마시는데 갑자기 목소리 약간 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 냉동액화 기술과 운반을 사용하면 편리해졌다. 이게 언제냐면 1990년대 이후.
몇 년대 이후? 1990년대. 아.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사용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급증.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갑자기 사용량이 급증된 자원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면 된다? 천연가스 생각하면 천연가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작다라고 했었죠. 청정에너지로 보고. 자, 뭐랑 같이 있다? 석유랑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근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구간의 파이프라인. 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거는 해상 운송. 알겠나? 그래서 냉동시킨 대체 액타 천연가스 수송선을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자, 요 아이는 아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석유랑 나라 이름 헷갈리면 안 된댔지. 맞지? 생산량은 미국이 많은데, 자, 사우디가 없어. 어디가 없다고? 사우디가 없다. 알겠나? 탑5 안에 사우디가 없고,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러시아 나오고, 특징이 까따르 나와요, 까따르. 알겠습니까? 아까 까따르는 석유에 등장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포인트다. 러시아, 까따르. 그 다음에 수출국 하면, 러시아, 까따르, 1, 2, 3등이 붙어 있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수입국에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좀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왜 이러냐? 여기에 내가 유럽 나라들 얘기했지. 유럽 나라들. 왜냐면 봐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2022년이 요즘이잖아. 맞죠? 2022년이 요즘이잖아. 아직도 석탄은 비OECD 국가는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라는 소리겠지. 개발도상국. OECD 가입되지 않는 비OECD 국가는 석탄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아직까지 많아. 알겠습니까? 근데 OECD 국가는 이제 석탄의 사용량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고? 줄어들고 있어. 그럼 뭐가 많아지 너? 천연가스의 업그레이드 비중이 제일 높은 거야. 왜? 얘네들은 뭐가 없다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천연가스. 천연가스 이때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원자력 갑니다. 원자력. 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핵분열시켜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그 전기터빈 돌리는 거잖아. 그지? 쌤이 아까 특징 얘기해줬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이 작다는 말은 우라늄의 소비량이 작다는 소리야. 플루토늄의 소비량이 작다는 소리야. 왜? 얘네는 작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도 적다. 정말 효율적이겠지. 근데 터지면 엿되는 거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래 내뿌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골 때리죠.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전소가 지진 나는 데 있으면 후쿠시마 되겠지. 맞지? 근데 후쿠시마에 했던 이유도 뭐냐면 여기가 일단은 뭐냐면 작은 양으로 핵분열시킬 때 엄청난 열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식혀줘야 되겠지. 감속제 가지고는 돼 안 돼? 감속제는 그 열 반응을 속도를 줄여줄 뿐이지 열을 안 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냉각수가 필요해. 냉각수를 에비앙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려고 값보다 물값이 더 들 거 아니야. 그 제일 반가는 게 뭐야? 바닷물 아니까. 전부 다 바닷가에 있는 거야. 바닷가에. 자, 집안이 안정돼 있어야 돼. 왜? 해가지고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적 원자력 발전 비율이 가장, 내가 에비앙 얘기 왜 했는지 아나? 프랑스입니다. 특징적인 게. 원자력, 국가 에너지
생산 중에 원자력 그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럼 얘들이 에비앙으로 냉각수한테 해봐라. 와, 아무리 지근하라더라도. 맞죠? 답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국가별 생산 비중은 미국, 중국, 프랑스. 한국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어디인 줄 아나? 곳곳에라. 맞지? 이거 한국지리에 이 문제 나오거든요. 한국지리에도 이게 나오는데 여러 군데 있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는 도가 시도가 딱 4개야. 그러니까 고리, 그러니까 부산 경남, 그 다음에 경북 월성, 알겠나?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광.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뭐라는데? 굴비. 아, 영광 굴비. 그거 틀린 말 아니죠? 영광도 굴비 있죠? 그죠? 역시 배고픈 감네. 그죠? 주식이요. 시끄럽고요. 자,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박서연 씨, 입이 약간 벌어지는데 요거 또 동영상 그대로 갑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라는 말과 재생에너지의 합친 말이다. 알겠습니까? 요거 따로입니다. 그죠? 그럼 신에너지는 내가 대표적으로 뭐 얘기한다대? 예? 이거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서 그 옥수수 얘기했었죠. 옥수수. 그 쌤이 고깃집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장님이 옥수수를 들고 와서 어떤 칼에 넣길래 먹으려고 했더니 그 먹지 말라고 그 불 피우는 데 쓰는 내용이다. 그게 바이오 에너지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햇빛, 물, 바람, 지열 이런 거는 뭐고?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생각을 하겠죠. 맞죠, 서연아? 그지요? 자,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고 친환경적입니다. 화석에너지 자원에 비해 고갈 가능성이 작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왜? 얘네들은 친환경이잖아, 친환경. 맞나, 아이가? 맞죠? 근데 얘네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거 경제성이 없다. 왜? 기술이 아직까지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요새는 경제성이 많이 높아져서 공급량이 증가하기는 합니다. 쌤, 바이오에너지가 신에너지요. 재생에너지. 왜? 과학 세계. 우린 신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과학에서는 너 재생에너지. 하실 게 맞다. 여기 통사거든요, 통사. 기준이 달라요? 아니, 왜 재생에너지지? 바이오 식물이나 미생물 에너지원으로 하는 거. 바이오 에너지라고 과학에서. 과학에서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는 수소, 연료, 전지, 석탄, 액화, 가스화라고. 네. 그럼 과학에서는 우리 과학쌤 잘못된. 바이오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모든 책에서.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 넘어간다고요. 바이오 에너지. 아니,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그죠. 없어, 문제 풀 때. 사회에서 없죠. 그 과학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풀때 과학 생각하는 거. 아니요. 된다고. 아니, 그 과학쌤이 말한 대로 해. 학교에 가서 물어봐야 돼. 사회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학교쌤이랑요. 자, 화력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낮아진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뭐 수력은 뭐야? 당이 커야 돼. 유량이 풍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돼, 안 돼? 우리나라는 이거 잘 안 돼. 왜? 겨울에 비 안 오잖아. 그럼 겨울에는 수력 발전 못 한다고. 그럼 강릉에 저번에 우리 그 가뭄 일어났을 때 맞죠? 사람들 쓸 물도 없어갖고 정부에서 생수 갖다 주고 이랬는데 이게 수력 발전 어떻게 할 끼고 낙차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높은 산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큰 강이 전부 다 서쪽을 흐르죠. 낙차가 별로 없어. 경사도.
그리고 알프스 지역에서는 비가 녹은 물도 씁니다. 수력 발전으로. 자, 근데 풍력, 바람이 씨야 되겠죠? 바람이 씨야 되겠죠? 야, 대한민국의 바람 씨인데 어디 뭐 산만리 저 위에 대관령 저 바람의 언덕 이런데 그런데 얘기합니다. 자, 일사량이 많은 지역. 일사량이 많은 지역. 그럼 일사량이 많다는 말은 뭐도 안 와야 되노? 비가 안 와야 돼. 비가 안 와야 돼. 왜? 그래야지 구름이 안 낄 거 아이가.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기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저 열대기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도 일사량이 많습니다. 일사량이 많아서 집을 하얀색으로 짓는 데 있잖아. 그지? 자, 지열은 뜨거우신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진만 일어나는 건데 지열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근데 얘기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일본이 왜 줄을 서? 응? 일사령 일본 비 안 와요? 일본도 300 때문에 비 안 온대나. 우리나라랑 똑같이 지형성 강수가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나라 저 데프리카처럼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도 바람 의지고 서쪽에서 불어도 바람 의지잖아. 일본도 가운데 큰 산맥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요까지 하면 자원 파트를 그 어떤 학생들, 고1 학생들보다도 자세히 배운 거야, 이게. 알았습니까? 그럼 요로 넘어오시면 우리 통합사회 교재에서도 나타나듯이 1차 에너지 소비 순서는 똑같이 요렇게 해놨습니다. 석탄, 뭐 화력발전이라든지 석유는 뭐 수송용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 천연가스 요까지 얘기 다 됐죠? 네. 그죠? 맞나? 나중에 저 수특 파일은 공유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소비 구조에 따른 문제.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고? 자원 보유국이 이게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거든. 무슨 주의? 자원 민족주의. 대표적으로 오펙 얘기하재. 맞지? 그러면 이 오펙의 힘이 미국을 휘청거리게 했던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석유파동.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1, 2차 석유파동. 그럼 뭐겠노? 얘네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담합해버린 거잖아. 우리 경제에서 담합을 하는 거잖아. 담합을.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담합을 하면 누가 피해본다는 거? 생산자의 소비자야.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잖아. 누구만 좋은 거야? 생산자만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편제성이 크고 중요도가 큰 뭐? 석유 같은 거.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자원은 이제 언젠가는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죠. 맞지? 그 다음에, 아니, 뭐, 조금씩 쓰면 없어질 걱정이 좀 덜할 건데,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의 격차 문제를 얘기하면, 화석 에너지 상위 소비국 5개국이 전 세계 소비량 50%거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얘네들이야. 얘네들이야. 얘 5개 나라 50% 이상 얘네가 쓰니까. 근데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는 애들은 얘네들이 아니잖아.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맞지만 그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이가? 잘못된 거 아이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해탐구 보고서는 연결하면 뭐 하면 되겠노? 기후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 기후정의. 실제로 지금 남태평양에 잠기고 있는 뭐 투발루라든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고. 그런 공장도 없어. 맞잖아. 근데 걔네들은 잠기고 있어. 야, 학교 수업 시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나가가지고 해안가에 돌 쌓고 있더라. 걔네들은 그거라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기후 정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안 내. 뭘로 내? 그래프나 아까 우리 통계자료 했던 것들 있죠? 맞죠? 그런 것들로 내는데 자, 나라 이름들이 나온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석유가 석탄만 석유와 천연가스만 안 헷갈리면 된댔잖아.
그리고 핵심 키워드 되는 상위 국가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